아니, 한국으로 간다고요? 도쿄 시나가와의 마천루 숲속, 일본을 대표하는 IT 기업 후지테크의 임원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회사의 에이스 개발자가 한국으로 간다니 말도 안 돼. 일본의 유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루나 사토가 갑자기 사직서를 냈습니다. 도쿄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최고의 대우를 받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한국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연봉 420만 엔의 일본 IT 엘리트가 전부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선택이 일본 IT 업계에 던진 충격적인 파장.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야근이군요. 한밤중 도쿄 시나가와의 마천루 숲에서 유일하게 불빛이 밝은 42층. 하루나 사토의 모니터 화면에는 새벽 일시를 알리는 시계가 깜빡입니다. 대형 SI 기업 후지테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하루나의 연봉은 420만 엔. 도쿄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 국내 최고 기업에 입사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입 시절 380만 엔으로 시작해 3년차가 된 지금 40만 엔이 올랐지만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월 수령액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23만 엔. 시나가와의 원룸 월세 11만 엔을 내고 나면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고작 12만 엔에 불과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달러당 170엔을 돌파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타나카 팀장님, 퇴근 안 하세요? 하루나가 묻자 레이 타나카 팀장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주 마감인데. 인원 감축으로 업무가 더 늘었잖아. 지난달 구조조정으로 팀원 2명이 떠났지만 업무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20대 직장인의 82%가 월급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고 25에서 34세 청년의 44%가 부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SNS 야미바이토라 불리는 불법 아르바이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입사원 아키라 모리는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며 입사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본의 IT 시장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죠. 실제로 일본의 유니콘 기업 수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의 데이터는 더욱 암울합니다. 일본 IT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지난 5년간 평균 23% 하락했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순위는 2019년 3위에서 2024년 현재 7위로 추락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8.7%를 기록하며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나가와역의 풍경은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아침을 해결하는 회사원들 옆으로 명품으로 치장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심히 지나갑니다.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후생 노동성의 통계는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2024년 1분기 해외 취업 비자 신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으며 특히 IT 업계 종사자들의 한국행이 두드러졌습니다.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급성장하는 한국의 IT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지테크의 사내 식당에서 하루나는 네이버 일본 지사에서 파견 나온 박진우 과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사내 카페테리아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하루나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네이버 일본지사 박진우 과장과의 대화는 AI 기술 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한국 IT 산업의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IT 대기업의 신입 연봉은 평균 5,200만 원이었고 성과급과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하면 연 7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톡옵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유니콘 기업의 경우 입사 3년차 개발자가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한국 IT 기업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43시간이었고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89%에 달했습니다. 재택근무는 평균 주 3일이 가능했고 초과 근무수당 지급률도 98%였습니다. 반면 일본 IT 기업은 평균 주 55시간 근무에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34%에 불과했습니다. 기술력의 격차도 분명했습니다. 2024년 글로벌 AI 기술 평가에서 한국은 AI와 머신러닝 분야에서 글로벌 3위,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시아 1위, 빅데이터 분석은 글로벌 4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7위에서 10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 IT 인재 지원 정책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청년 외국인 전문가에게는 월 최대 80만 원의 주거 지원금이 제공되었고 정착 지원금으로 1회 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주 2회 무료 한국어 교육과 국민건강보험 즉시 가입 혜택까지 제공되었습니다. 하루나는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국어를 공부했고 토픽 4급을 목표로 했습니다. 동시에 기술 스택도 보강했습니다. 스프링 부트와 리액트를 독학하며 알고리즘 문제도 300개 이상 풀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기술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 IT 기업의 채용 트렌드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빠르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코리아 IT잡 페어 2024에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로부터 동시에 오퍼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AI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네이버를 선택했습니다. 네이버의 오퍼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연봉 7,500만 원의 성과급은 별도였고 3억 원 상당의 스톡 옵션과 3천만 원의 정착 지원금도 제공되었습니다. 판교 오피스 인근의 사택까지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받던 연봉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과제는 부모님 설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일 관계를 겪어오신 부모님께 이 선택을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계획을 보여드리며 이것이 도피가 아닌 성장을 위한 선택임을 설명했습니다. 2024년 벚꽃이 만개한 4월, 하루나는 시나가와의 마지막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정든 회사와 동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한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하루나를 맞이한 것은 네이버 인사팀의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정착 지원 전담 매니저가 배정되어 체류 등록부터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판교 테크노밸리의 네이버 본사에 첫 출근한 날부터 예상치 못한 현실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3년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했지만 한국의 개발 환경과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개발 속도의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달 걸리던 프로젝트가 여기서는 일주일 만에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퀵퀵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고 빠른 의사결정과 즉각적인 피드백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토픽 4급을 취득했지만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은어, 빠른 속도의 회의 진행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구현하실 때 삽질하지 마시고 레거시 코드 레퍼런스 참고하셔서 빠르게 갈아엎으세요라는 팀장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업무 강도는 예상과 달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52시간 근무제는 지켜졌지만 그 시간 내에서의 업무 밀도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주간 스프린트 미팅, 데일리 스크럼, 코드 리뷰까지 하루 일과는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판교의 집값도 충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은 1년 계약이었고 그 이후에는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판교 주변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6억 원을 호가했고 월세도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테크톡에서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토론했습니다. AWS, 쿠버네티스, 텐서플로우 등 새로운 기술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할 기회가 많았고 성장을 위한 학습 지원도 아낌없이 제공되었습니다. 팀원들의 따뜻한 배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근처 맛집을 소개해 주었고 한국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경청해 주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AI 스터디 그룹에서는 영어로 소통하며 최신 논문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리뷰에서 받는 피드백이 줄어들었고 회의 때 하는 농담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개발한 이상 탐지 알고리즘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어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진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았습니다. 6개월 후로 예정된 정규직 전환 평가, 늘어나는 프로젝트 책임, 그리고 장기적인 주거 문제까지. 하루나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나의 터닝 포인트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새벽 2시, 그녀의 이상 탐지 알고리즘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포착해냈습니다. 이 사건은 네이버 전체 시스템의 대규모 데이터 손실을 막아냈고 하루나의 실력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수치로 증명된 성과였습니다. 그녀의 알고리즘은 기존 시스템 대비 오류 감지 속도를 68% 향상시켰고 연간 약 5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곧 전사 차원의 표준 모델로 채택되었고 하루나는 AI랩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평가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통과했습니다. 연봉은 9,5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성과급으로 4천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일본에 있었다면 10년은 걸렸을 성과를 2년 만에 이룬 셈이었습니다. 기술적 성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이상 탐지 시스템 개발 경험은 국제학회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2024년 국내 AI 컨퍼런스에서 주저자로 논문을 발표했고 구글과 메타에서 영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루나의 성공 사례는 일본 IT 업계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최대 IT 미디어는 그녀의 인터뷰를 메인 기사로 다뤘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일본 개발자들이 한국행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거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함께 회사의 주택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판교의 3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연 1%의 저금리 대출과 5년간 이자 지원은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일과 삶의 균형이었습니다. 업무 강도는 여전히 높았지만 명확한 목표와 보상이 있었습니다. 저녁 있는 삶을 되찾은 하루나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청년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주말마다 한강에서 열리는 개발자 모임에 참석했고 일본인 개발자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서울에 방문해 딸의 새로운 삶을 지켜보며 안심하셨습니다. 동생 코이치도 하루나의 뒤를 따라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코이치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전 기회가 있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하루나는 네이버 AI랩의 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팀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 출신의 개발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IT 산업의 새로운 중심이라는 그녀의 말처럼 판교는 이제 전 세계 개발자들의 꿈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나의 한국행이 일본 IT 업계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IT 미디어는 한국행을 선택한 일본 개발자들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하루나를 비롯한 청년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기사는 구체적인 수치로 현실을 보여줍니다.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일본 IT 업계 종사자의 한국 취업, 비자 신청이 전년 대비 156% 증가했습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들의 이직이 두드러졌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 IT 기업뿐 아니라 토스, 당근마켓 같은 유니콘 기업들도 적극적인 영입에 나섰습니다. 도쿄의 유명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매주 한국 IT 기업 취업 준비 스터디가 열립니다. 하루나는 온라인으로 이 스터디에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은 기술 트렌드에 매우 민감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개발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하루나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팀 내 기술 공유 세션을 주도하고 목요일에는 사내 외국인 개발자 네트워킹 모임을 이끕니다. 한국어 실력도 크게 향상되어 이제는 기술적인 토론도 한국어로 가능해졌습니다. 부모님도 변화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시던 부모님이 지난달 서울을 방문하셨을 때 딸의 달라진 모습에 안도하셨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이 이렇게 앞서 있을 줄 몰랐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루나가 있는 네이버 판교 오피스에는 이제 30명의 일본인 개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스터디 모임을 갖고 서로의 경험을 나눕니다. 한국 생활의 어려움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술적 성장과 처우의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이제는 후회 없어요. 여기서 배우는 기술과 경험은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용됩니다. 하루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불안감이 없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앞두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하루나는 매일 아침 판교행 셔틀버스에 오르며 새로운 꿈을 꿉니다. 더 많은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리고 아시아 IT 산업의 새로운 중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